지수 발연기 또 터졌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가 들썩였죠. 표정과 발성, 연기력을 지적하는 혹평에 감독은 극찬으로 맞대응하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지수 배우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능을 노력이 이겼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은 그렇게 많은데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국내 탑3, 사흘 만에 글로벌 5위까지 찍어버렸거든요. 그럼 그 서비스 이름은 뭐예요? 월간 남친. 저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왜 이 작품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는 납득이 됐어요. 오늘은 월간 남친이 단순히 지수 연기 논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데이트하시겠습니까? 일단 리뷰에 앞서 줄거리를 한번 쭉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모 스튜디오라는 웹툰 회사에서 PD로 일하는 서미래. 일하고 밥 먹고 씻고 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녀에게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고작 3시간 30분. 내게 남는 여가 시간은 단 3시간 30분. 난 그 소중한 3시간 30분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런 여가 시간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죠. 그렇게 여가 시간과 6시간의 숙면을 마치고 지옥철과 함께 출근한 회사. 그런데 미래의 라이벌인 박경남 PD가 또다시 드라마 판권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생긴 얼굴에 능력도 좋은데 성격은 차가워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도 했죠. 미래는 그런 경남을 재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몇 년째 화제성을 쓸고 있는 스타 작가 윤송, 그녀를 담당했던 조 PD가 퇴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담당할 새로운 후임 PD로 경남과 미래가 거론이 되었죠. 사실 미래는 3년 전 윤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 지각은 기본, 하루에 몇 시간씩 하소연을 해대는 바람에 전 남친이었던 세준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죠. 절대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미래. 곧장 이사님을 찾아가지만 이 여우 같은 경남이 이미 선수를 친 상태였고 결국 미래는 다시 윤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전히 막무가내인 윤송이지만 여전히 웹툰 1위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존잘 남조 하나는 최고로 잘 그리는 작가였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알만한 남자 속 최시우라는 캐릭터는 가상 연애 구독 서비스인 월간 남친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자리는 굳건했죠. 연애 시뮬레이션 서비스면은 게임 같은 건가요? 이 월간 남친은 900명이 넘는 가상 속 캐릭터와 연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기획팀장 준영이 미래에게 월간 남친을 리뷰해달라고 제안합니다. 게임보다는 현실적이죠. 리뷰어로 활동하면 돈도 주고 한 달간 무료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퇴근 후 월간 남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래. 월간 남친.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데이트 상대는 알만한 남자의 시우였죠. 웹툰 속 재벌 클리셰를 그대로 옮겨놓은 시우. 오글거리는 스타일을 질색하는 미래는 기겁하지만 애초에 시우의 비주얼이 개연성이었기 때문에 슬슬 납득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했죠. 이렇게 완벽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나? 그러던 중 같은 요일에 미래가 맡은 알만한 남자와 경남이 맡은 플랜 C가 대결하게 되었는데 한 번 끼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착용되고 그걸 빼면 로그아웃. 월간 남친으로 직접 재벌과의 데이트를 경험한 미래가 진짜 여성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황하는 윤송 작가에게 힌트도 주고 같은 요일에 경쟁하게 된 경남을 이기게 되었죠. 이제 퇴근 후 시우와 데이트하는 게 일상이 된 미래. 하지만 무료 체험판 특성상 캐릭터 한 명당 50시간 이상 데이트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재벌 남친 시우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월간 남친을 제대로 맛본 미래는 이제 더는 넷플릭스 따위로는 도파민을 채울 수 없었고 새로운 컨셉의 남친을 찾아 나서죠. 안녕? 이번엔 봄 그리고 너의 서은호를 만나게 되고 대학생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속 검도구 선배 은호는 재벌만큼 자극적이었고 곧장 그와 잘 될 걸 기대했지만 은호는 공략이 생각보다 어려운 캐릭터였습니다. 미래는 제대로 은호를 꼬시기로 결심하고 직진하는데 그런 미래에게 저돌적이라는 말을 하는 은호. 너 완전 저돌적이구나? 그런데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전남친 세준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누굴 좋아하든 말든 공개 고백까지 하며 직진했던 20살의 미래. 20살의 첫 연애는 뜨거웠지만 그들의 사이에도 냉정기가 찾아왔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이별하게 되었죠. 나도 잘 지내거든. 그런데 세주는 금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왔습니다. 미래의 상처는 더욱더 커졌고 은호와 20살 시절로 돌아가 연애할수록 세준의 기억이 미래를 괴롭게 하기도 했죠. 나도 행복하거든. 하지만 은호와 함께하고 세준과의 추억을 회상할수록 점점 그가 미워지지 않고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망쳤지 너 때문에. 그리고 은호와의 관계도 발전했고 드디어 제대로 된 진도를 빼려던 순간 또다시 이용 제한 시간이 끝나버리죠. 이걸로 한 달 무료 체험이 끝난 미래. 이제 더는 현실에서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구독을 해서라도 월간 남친을 이어가려 했지만 가장 저렴한 베이지 코스가 50만 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 은호보다 더 멋있는 남친을 만날 가능성, 커리어와 행복 등등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도 50만 원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50만 원을 결제하고 다시 월간 남친에 접속하는 미래. 왔어? 네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다 때려 넣었어. 유료 결제를 하는 순간 뷰 좋은 집부터 현실에서는 입을 수도 없는 고가의 옷과 신발들까지 서비스 언어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호를 만나려는 순간 매칭 매니저인 호이는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베이직 요금제로 원하는 캐릭터를 지정할 수 없었죠.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는 해야 원하는 캐릭터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월간 남친에 몰두했다. 결국 은호는 잠시 가슴속에 묻어두고 여러 캐릭터와의 데이트를 즐기며 베이직 요금제에 뽕을 뽑던 미래. 너 좋아해. 하지만 아무리 잘생기고 자극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수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역시나 은호만한 남자가 없었죠. 그렇게 재구독을 고민하게 되는 한 달이 금세 지나가고 매니저 호이는 구독 해지를 막기 위해 끝나지 않은 봄이라는 시나리오 속으로 미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은호. 시점은 10년 후 갑자기 사라진 여주를 잊지 못한 은호라는 또 맞돌이 설정을 제대로 말아왔습니다. 현재 나이대에 맞는 설정에 오프라인에서도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몰입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료를 벌기 위해 열심히 출근하는 미래. 그러던 중 가기 싫은 워크숍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던 경남의 만취 주사를 보게 됩니다. 병과 뚜껑의 짝을 맞추는 경남은 뚜껑 하나가 부족하다며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런 경남에게 뚜껑을 찾아주는 미래. 다음 날 워크숍은 무사히 끝나고 경남은 어제 일이 고마운지 미래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죠.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 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내리기 직전 충격적인 멘트를 던지는 경남. 저 피디님 좋아해요. 처음부터 경남이 미래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순간은 그저 우연이었죠. 그저 우연한 순간 관심이 생겼고 그저 우연히 랜덤 키링 선물 이벤트에서 경남의 키링을 뽑고 좋아하는 미래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우연을 만들기 위해 매일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려보고 우연을 만들기 위해 커피를 2잔을 사보기도 했죠. 그렇게 우연을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남. 그때 알았다. 우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한편 미래의 입장에선 경남은 라이벌이었고 자신을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고백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울 땐 뭐다? 은호를 만나러 가면 된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경남의 마음을 거절하고 다시 50만 원 구독료의 값어치를 하는 월간 남친 속으로 들어간 미래. 근데 사실 미래는 점차 마음이 변해가는 관계에 겁이 났기에 아직 연애보다는 변함없는 은호와의 관계가 더 좋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월간 남친 속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의 픽을 받았는지 궁금했던 미래는 구독 취소로 협박해서 매니저를 통해 은호가 만나는 여성의 숫자를 알아냅니다. 12,432명. 무려 12,000명 이상. 잠깐, 그럼 12,000명이 베이직 요금제만 가입했어도 월간 남친 매출이 벌써 60억? 근데 저도 월간 여친 나오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12,000명이라는 숫자에 제대로 현타가 온 미래. 구독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뒤늦게 매니저 호이는 특별 기능을 제안합니다. 바로 나에게 완벽하게 맞춘 1:1 캐릭터 생성이었죠. 해지하려니까 이제야 무료 구독 서비스를 주는 쿠팡 마냥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야 알려준 매니저. 이번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한 미래는 2,000개가 넘는 문항을 작성 후 맞춤형 남친
구영이를 생성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영희를 만나러 가는 미래. 그런데 구영일이 경남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내 이상형이 경남일 리 없다고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점점 경남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미래. 그러면서 영일과도 데이트를 해보는데 점점 영일의 매력에 푹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경남과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된 미래는 회식 자리를 피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맥주를 마시는데 그때 구영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흑역사 생성하기 딱 좋은 취기.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잘생긴 남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못 차리던 그때 진짜 잘생긴 남자 경남이 눈앞에 나타났고 미래는 그를 구영일로 착각하고 얼굴을 살며시 만지죠. 진짜 왔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미래. 그런 미래를 숙소로 데려다주는 경남은 이때를 기회로 연애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당황한 미래는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는 솔로라고 말하는 미래. 경남은 이때부터 자신이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결국 그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우연히 가는 길이 겹친 두 사람. 미래는 경남에게 사실 남친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기회가 생긴 경남은 놓치지 않고 바로 고백을 박아버립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미래 역시 경남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전 남친에게 받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고 경남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경남. 그런 경남에게 마음이 변하는 게 두렵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미래. 나는 서미를 좋아하고 나서 변했는데. 윤윤재 짬바 어디 안 가는 상남자 고백에 흔들린 미래.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위를 선언해버리죠. 소원이 뭔데? 만나지 마라 캐라.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를 하고 매일 황금 같은 3시간 30분의 여가를 월간 남친이 아닌 경남과 쓰게 된 미래.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집 데이트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누군가의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엽서 속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확인하는 경남.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성이 미래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화면은 다시 월간 남친 속 세상. 그 앞에는 왜 이제 오냐고 말하는 구영일이 서 있었고 월간 남친에 접속한 사람은 바로 경남이었습니다. 와, 이 장면 예상은 했는데 웬만한 스릴러 뺨치게 소름 돋았습니다. 여전히 미래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구영일과 자신이 닮았기에 미래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맞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경남. 결국 이번 일로 냉전기를 갖게 된 두 사람. 그러던 중 월간 남친 기획팀장 준영을 만난 경남은 구영일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미래의 완벽한 이상형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미래에게 달려가는 경남. 이 순간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또다시 변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며 월간 남친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세상에 나랑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이 드라마를 시작할지 말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지수의 불안정한 연기일 겁니다. 저 역시도 전독시, 뉴토피아까지 보면서 지수의 연기력에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름 월간 남친 속 미래 역할이 지수라는 연예인 이미지와 많이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걸리는 것 없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장르 특성상 개그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다른 작품에서는 분명 이지혜은 배우가 생각나는 쇳소리가 거슬렸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거 나름 개그로 잘 활용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풀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미래가 투명한 유리를 못 보고 부딪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오랜만에 소리내면서 웃었습니다. 확실히 코미디에서는 거슬림이 없었어요. 아니 뭐 소리만 컸어야 돼. 그리고 일단 지수의 얼굴이 개연성이 되는 작품이긴 합니다. 어쨌든 월간 남친이라는 세계관에 들어갈 때 잘생긴 남주가 나오더라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선 여주 또한 얼굴 합이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지수는 어떤 시나리오, 어떤 세계관으로 들어가도 이 얼굴이 다 개연성이 되고 어떤 남주랑 만나도 다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로코라는 장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메인 남주로는 서인국이 나오는데 시나리오가 중간중간 나오는 카메오도 많잖아요. 근데 이 특별 출연 남주를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인지도도 확실한 배우가 나와야 몰입이 될 텐데 만약 지수랑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이런 황금 라인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인스타 팔로워만 8천만 명, 전 세계 순위 탑 100 이상에 들어가는 숫자와 인기죠.
거기에 블랙핑크라는 인지도의 지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의 투자가 가능했고 이 정도 라인업에 특별 출연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라도 지수 플러스 넷플릭스 조합을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수의 연기가 아쉽고 분명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럼에도 지수라는 배우를 거절할 제작사가 있을까요? 꼭 현실에서 잘 지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메인 남주가 분명 있지만 이 서강준의 은호는 정말 강력합니다. 드라마 초반 더럽게 재미없네 라고 말하며 동태눈깔로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2화 후반 서강준이 나오는 순간 같은 남자인데도 확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서강준이 올해 만으로 32살인데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 뒤에는 지수 연기가 어쩌고 메인 남주가 어쩌고 내용이 어쩌고 안 들어와요. 그냥 얼른 서강준이랑 연애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 속의 은호에게 제대로 홀려서 미래가 현생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그럴만 했어요. 여운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50시간 무료 체험이 끝나고 그 뒤에 한참 또 서강준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이에도 정말 수많은 배우가 나와서 월간 남친 세계관을 맛있게 말아주거든요. 근데 이 서강준이 주던 도파민이 안 채워져요. 뭔가 계속 아쉬워.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걸어오는 서강준. 그때부터 또다시 드라마가 확 재밌어집니다. 근데 단점이 메인 남주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딱히 메인 남주와의 서사가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발 서강준이랑 계속 연애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데 물론 이 아쉬움도 후반에 확 풀리거든요. 그건 서인구 파트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저는 특별 출연이긴 하지만 서강준 대표 작품으로 월간 남친을 올려도 될 만큼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서 올해 9월에 안은진과 함께 로맨스 말아온다고 하는데 벌써 기대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앞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초반 서강준이 너무 강력한 탓에 이 메인 남주와의 서사가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제가 현관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더 관심이 안 생기긴 했어요. 그러던 중 7화 초반 미래를 어쩌다 좋아하게 됐는지 경남의 시점에서 시간을 돌려 다시 서사를 쌓는 그 짧은 구간, 왜 서인국이 경남이라는 캐릭터가 메인 남주여야 하는지 이유를 전부 설명합니다. 제가 응칠, 죽은의 태양, 38 사기동대 정도만 보고 그 외에 서인국 배우가 한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해서 이 배우의 매력을 까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월간 남친에서 본격적으로 메인에 등장해서 남주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초저예산 드라마인 응칠 속 윤윤재가 그 시절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다시 납득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서인국보다 잘생기고 화려한 남자 배우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여전히 서인국이 주류인 이유는 이 무덤덤함에서 오는 다정함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소화하는 배우가 서인국 같습니다. 스킬 따위 모르겠고 좋아하니까 일단 고백하는 남자.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좋아하는 여자를 보기 위해 남의 팀 식사 자리에 껴있는 남자. 생긴 건 세상 능글맞은 여우처럼 생겼지만 성격은 순도 100% 곰 같은 이 느낌을 정말 맛있게 소화해주는 배우입니다. 그렇기에 오랜만에 로코에서 반응이 터진 느낌도 있어요. 드라마 초중반에는 저처럼 분명 메인 남주의 매력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쭉 이어서 보다가 서인국 배우한테 기회가 오는 순간 그 드라마를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끌어갑니다. 서인국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좋아해요. 독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요. 자, 이렇게 월간 남친의 리뷰를 그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월간 남친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 다시 보기 지수는 무료입니다. SNL의 3분 남친, 원더랜드 속 가상 캐릭터라는 설정이 섞여 나름 흥미롭기도 한 설정이었습니다. 다만 스토리를 이어가는 전개와 연출은 흔한 로코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설정 외에 이 드라마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많이 좋아지고 덜 거슬리긴 하더라도 여전히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는 여주인 지수의 연기가 많이 아쉬웠어요. 거기에 메인 남주가 있는 상태임에도 이 캐릭터의 서사가 너무 늦게 풀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스토리 자체도 10화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윤송 작가 역할을 맡은 공민정 배우의 연기가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매력적인 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즉 서강준의 은호, 서인국의 경남, 또 지수의 미래를 제외하곤 이 드라마에서 매력적인 조연이 없다는 것도 로코라는 장르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 커플의 이야기도 정말 좋아하는데 질질 끄는 내용으로 10부작을 채울 동안 정말 매력있는 서브 커플 하나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넷플릭스를 구독 중이라면 볼만합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구독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볼 거 쌓이면 그때 구독한 김에 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번 월간 남친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브리저튼4 리뷰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